다음에 자 좀만 내세요 이제. 자 지금부터는 자 세종어제문정을 쫙 한번 봤죠, 그쵸?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중세국어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좀 정리를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방금 전까지 배운 내용 바탕으로 아 이런 내용 있었지 라고 생각하시면 들으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8쪽입니다. 그래서 8쪽. 자 우선 훈민정음 언해본으로 본 중세국어의 특징입니다. 자 음운상의 특징부터 볼게요. 첫 번째 현대에서는 사라진 음운이 사용이 됐죠. 그쵸? 그래서 여린이읍, 순경음 비읍, 그 다음에 반치음, 옛니음, 아래아 등이 사용이 됐습니다.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두자음글입니다. 하명명사 좀 비읍게만 해당합니다. 그치? 그래서 뜨들, 수매 이런 것들 어두자음글 쓰였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보면은 병선을 가로로 나란히 쓰는 건데 각자 명사 하명명사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비읍 계열은 비읍, 디귿, 비읍, 시옷. 시옷 계열은 올 안에 된소리라고 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음조화가 현대국어보다 잘 지켜졌다. 그래서 달아 양성 양성 서르 음성 음성 너겨 음성 음성 수매 음성 음성 하야 양성 양성. 그 다음 4번에 성조가 있어서 방점으로 이를 표기했다. 자 우리 글자 왼쪽에 쓴다고 했죠. 그쵸?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원순모. 자 한 번 더 체크할게요. 원순모가 나타나지 않았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 뭐라고요? 스물만.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원순모만 관련했을 때는 자 뭐만 해당한다? 물만 해당한다. 알겠죠? 그치? 그래서 자 이 서르는 얘는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알겠죠? 몇 번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여섯 번째 구개만 나타나지 않았다. 사마띠 펴디. 원래 사마찌 펴지 이렇게 되는데 그치? 중세국어는 구개만 나타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두번째 나타나지 않았다. 그치? 이르고자 니겨 여겨. 그치? 익혀. 그치? 그래서 우리가 니은 쓰였습니다. 두음에. 그 다음에 어휘상 특징 볼게요. 의미가 축소된다. 놈은 원래 보통 사람 말하지만 이제는 낮출 때 남자를 낮잡아 이럴 때 놈이라고 하고요. 말싸움도 원래 보통의 말을 말했지만 지금은 높이거나 낮출 때 그래서 의미가 축소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미의 이동입니다. 어여쁘다가 불쌍하다에서 예쁘다로 의미를 이동했고 어리다가 어리석다에서 나이가 어린으로 의미가 이동을 해요. 어휘의 소멸인데 전차로 까닭인데 그런 거 없다고 했고 하다는 많단데 지금은 우리가 다른 걸로 사라진 거고 그 다음에 실어는 능히 삼았다는 통하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소멸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주격조사가 가대시를 못 썼다 있었다. 자 바이 나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8쪽에 관형격조사 씌웠어요. 그래서 나란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교부사격조사로 애를 썼다. 둥깃애. 그 다음에 평소형 종결 어미로 주로 라를 썼다. 그래서 한이라 따라민이라. 그러니까 다 말고 라를 쓴 거야. 현대고는 다를 많이 쓰는데 중세고는 라를 많이 썼어요. 그 다음에 명사형 미가 하나 빠졌다. 그치? 전성 어미입니다. 명사형 전성 어미로 옴움이 규칙수사입니다. 그치? 5번 빼먹었구나. 종속절 겸의 리을시에 그치? 아니할시에 그치? 그 다음에 명사형 전성 어미로 옴움의 규칙적 사용. 그 다음에 1인칭 선어머럼이 오우가 쓰였다. 아까 맹갈 나온이 그치? 오가 쓰였고요. 그 다음에 표기 볼게요. 이어적기가 법률적이지 그치? 말싸움이 저도 리을이 활용 그치? 그러니까 달라가 아니라 달아였다. 리을 이응 활용형이고 그 다음에 표기 보니까 첫 번째 이어적기 보편적. 그래서 말싸움이 수비 노미 니겨 다 이어적은 거고요. 그 다음에 팔종선법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미읍, 시옷, 옛니은. 그래서 8개의 자음만을 받침을 돕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팔종성 가조경. 그래서 사마띠 기본은 원래 사마따였다. 치읓이었다 원래. 그 다음에 각자 명사 쓰였다. 그치? 말싸움이 보니까 말싸움이에 쌍시옷 쓰였고요. 그쵸? 그 다음에 하명문서 썼다. 그치? 따라민이라 뜨들 수매. 그 다음에 동구정의 시간점 표기는 초성, 중성, 종성을 같이 쓴다고 했지. 그치? 그래서 세종, 어제, 위자. 그치? 그 다음에 뉴기, 정은, 뼈난. 그치? 이런 것들 전부 다 동구정의 시간점 표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국어의 변천인데, 자, 우리가 지금은 이제 세종어제음의정을 통해서 봤죠, 그쵸? 이번에는,
줄글로 좀 설명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읽으면서 한번 살펴볼게. 일단은 언어의 역사성부터 볼게요. 언어는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변한다. 단어의 형태나 뜻이 변하기도 하고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거나 있던 단어가 없어지기도 하며 의문규칙과 문법 요소가 바뀌기도 한다. 이러한 언어의 특성을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어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게 언어의 역사성이에요. 그 다음에 국어사의 시대 구분인데 일반적으로 통일신라 시대까지의 국어를 고대국어, 그 다음에 고려시대 그치부터 16세기 말까지의 국어를 중세국어, 그 다음에 17세기 초부터 19세기 말까지의 국어를 근대국어,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국어를 현대국어라고 한다. 중세국어는 전기중세국어, 후기중세국어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거기 표해보니까 일단은 고대랑 중세를 구분 뭐라고? 고려 건국이야. 알겠죠? 고려가 918년에 건국됐는데 고려 전까지를 뭐라고 한다? 고대국어. 그 다음에 고려 이후를 중세국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중세국어 중에서도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기 전 이거를 전기중세국어. 그 다음에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이후를 뭐라고 한다? 후기중세국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교과서에서 주로 뭐 배운다? 후기중세국어를 배우는 겁니다. 이해가 될까요?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중세랑 근대의 구분 뭐라고? 임진왜란. 그치? 1592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159 있을 때가 아니다. 그치? 1592년. 그치? 그래서 임진왜란과 임진왜란 기준으로 중세 근대를 나누고 그래서 근대국어는 17세기 초부터 19세기 말. 그다음에 현대국어는 가부경 1984년. 그치? 이게 기준이다. 1894. 1894. 1894. 준수 어떻게 알아? 오, 역사 알아? 1894, 오케이, 고칠게, 오케이. 1894, 오케이, 좋습니다. 1894. 미안해요. 오늘 의외로 자료가 오타가 좀 있네. 미안해요. 요즘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그치? 그러니까, 갑자기 선생님 무슨 말을 물어 교정을 시작을 했는데, 이빨에 3개를 뺐어요. 그러니까 이게, 몸 상태 제 상태가 아니라서, 그쵸? 그래서 조금 양해를 구합니다. 알겠죠? 가부객은 1894년. 됐죠? 오케이, 됐고. 그 다음. 자, 국어의 변천 겁니다. 자, 오른쪽. 자, 설명하는 거니까 한번 볼게. 자, 언어는 끊임없이 변한다. 언어의 무슨 성이라고요? 역사성. 그치? 언어의 역사성. 오케이. 그 다음. 지금의 국어도 그러한 변화의 결과이다. 국어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그 고대 국어부터 현대 국어까지의 변천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훈민정음 창제 이전 시기의 국어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자료는 많이 남아있지 않다. 자, 왜 그러냐? 훈민정음 창제전은 우리말 표기가 고유에 뭐가 없었습니까? 문자가 없었지. 그래서 이웃나라인 중국의 문자, 즉 한자를 빌렸었다. 그런데 한자는 중국어를 표기하기의 문자지 우리말을 정확하게 표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죠. 맞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훈민정음 이전에는요 기록이 많지가 않습니다. 있어. 그렇죠? 그래도 기록이 있긴 해요. 있고 선생님이 대학교 때 이제 국어학, 어학 한국어학이죠. 한국어학, 즉 국어학, 어학 수업을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국어 국문학과를 나왔으니까 국어 국문학과 국어 어학이랑 국어 국문이니까 문학. 그러니까 국어가 어학, 문학이 문학. 그래서 어학이랑 문학을 다 배웁니다. 근데 선생님이 주로 문학 수업을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문학 수업이 좀 재밌거든. 여러분 그쵸? 문법보다는 문학이 낫잖아. 그치? 그래서 문학을 좀 많이 들었는데 어학 수업도 들어야 돼. 필수, 전공 필수. 그치? 근데 이게 여러분들 그나마 중세국어는 읽을만 하거든요. 그쵸?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지금 쓰는 게 중세국어. 그러니까 훈민정음 창대된 이후에 후기 중세국어부터는 그냥 읽을만 해. 왜냐면 그때부터 만들어진 걸 우리가 쓰는 거니까. 근데 이 그러니까 훈민정음 창대 이전에 우리 글자 보자는 그치?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외국어야, 외국어. 왜냐면은 그전에 막 몽골어를 빌려 쓰기도 하고 막 중국어 빌려 쓰기도 하고 막 그냥 개판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읽히지도 않고 그래서 이 수업 들을 때 못 알아들었어. 그래서 교수님 막 뭐라고 하는데 이거 보다가 그냥 잤어요. 자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그 선배 누나가 있었는데 족보. 그치. 그래서 그거 갖다가 시험 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죠? 그치? 그래서 그나마 여러분 그래서 원래 교과서에 예술 교과서는 고대국어도 있었어요. 고대국어도. 근데 돌아버리겠지. 근데 고대국어가 사실상 뭐야? 그냥 한자. 고대국어가 맞아. 한자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한자를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빠진 거야. 알겠죠? 그치? 좀 괜찮아. 그래서 오케이. 이어서 볼게.
자, 다행히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에는 한글로 기록된 문헌들이 많이 남아있어 국어의 과거 모습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는 훈민정음이 창제된 때인 후기 중세국어의 특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현대국어와 비교하여 국어가 겪은 변천의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11쪽. 자, 먼저 음운 표기상의 차이점부터 볼게요. 음운 표기상의 차이점. 자, 중세국어의 자음체계를 살펴보면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세 계열이 확립되었고, 오케이? 그러니까 현대국어는 똑같아야겠죠? 예사, 된, 거센. 그 다음에 현대국어와 달리 자음에 순경음, 비읍, 반침이 있었다. 그리고 뜻, 쌀, 꿀 등에서 같이 어두자음글이 존재했다. 중세국어의 모음에는 아래아가 있었으며 현대국어에서 단모음인 아이, 어이, 그치? 에는 이중모음 발음되었다. 여러분 현대국어는 이거 단모음입니다. 그치? 키위 제외에 금붕어 조화. 맞죠? 그치? 거기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모음 조화는 현대국어에서보다 잘 지켜졌다. 그래서 우리가 아래아, 오아. 그치? 그래서 모음 조화 관련해서 양성모음은 자, 아래아, 그 다음에 오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음성모음은 자, 우어가 있었습니다. 그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어. 그쵸? 여러분, 그래서 중세국어는 이걸 잘 지켰어. 왜? 딱 3대 3이지. 맞죠? 그치? 그런데, 자, 뭐가 없어져, 이제? 뭐가 없어져? 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힘의 균형이 무너져요. 그래서 혼란스럽게 쓰입니다, 지금. 알겠죠?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자, 이어서 보니까, 또 비분절 음운으로 음의 높낮이를 통해 단어의 뜻을 구별하는 뭐가 있었다? 성조가 있었는데 자 이는 글자 어디에? 왼쪽에 한 번 더 비춰볼게요. 글자 왼쪽에 방점을 찍어 표시합니다. 여러분 이거 나중에 내신 시험 볼 때 헷갈리면 안 돼. 알겠죠? 보면은 막 오른쪽 거 보고 막 그냥 가버리는데 안 돼. 왼쪽 거 봐야 돼. 자 아래 1번에 훈민정음 창제의 볼게요. 훈민정음 창제. 자, 훈민정음 창제 후요. 한글로 기록된 문헌들이 그 빈칸에 한글입니다. 14번에 한글로 기록된 문헌들이 많이 남아 있어 국어의 과거 모습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요. 다음 이번에 중세국어의 음운상 특징입니다. 자, 자음은요. 뭐 있다고 했죠?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세 계열이 확립됩니다. 그치?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그렇죠? 나열한 거기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그 다음에 순경 비읍 반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두자음이 있었다. 네, 모음은 아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에 뭐라고 하면 됐다고요? 이중모음으로. 그 다음에 모음 조화가 현대국어에서보다 잘 지켜졌고 그 다음에 마지막 비분절음입니다. 음의 높낮이를 통해 단어의 뜻을 구별하는 성조가 있었고 이를 글자 어디에다가? 왼쪽에 찍었다. 그치? 왼쪽에 방점을 찍어 표시합니다. 됐죠? 다 배운 거야. 배운 건데 정리만 하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정리만 하는 거야. 그 다음 다 갑니다. 자, 이 시기에는 받침이 있는 체언이나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결합할 때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뭘 했다? 이어적기, 연철화했다. 예를 들어 432를 432로 그 다음에 깊은을 깊은으로 적었다. 현대국에서는 사슴이 깊은과 같이 끊어적기를 한다. 그리고 받침에는 주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옛, 니응에 8글자가 쓰였는데 자 이거 뭐라고 한다고 했죠? 팔종성법. 그치? 팔종성법. 그래서 팔종성가 적용이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표기다? 표음적 표기야. 표음적 표기. 여러분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자라 우리 한글이랑 다를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쵸? 왜냐면은 자 한자랑 한글이 있을 때 자 얘는 무슨 문자라고 했죠? 표 무슨 문자? 의문자고 그 다음에 얘는 무슨 문자라고 했어요? 표 음문자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뭘 적는 거야? 소리를 적는 거야. 소리를. 맞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어서 볼게. 그래서 한 번 더 보면은 중세 국어에서는 음절만 해서 디귿과 시옷이 다르게 발음되었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볼게요. 이를 통해 당시에는 음절말에서 이 8개의 자음이 발음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현대국어에서는 음절말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에 7개의 자음이 발음된다. 그래서 음절말의 시옷은 디귿으로 발음돼요. 현대국어에서는. 그래서 표기상으로는 겹받침 등을 포함한 27자가 쓰인다. 그래서 현대국어는 표기랑 발음이 다르다고 했죠. 그렇지? 자, 참고합니다. 모음조화 볼게요. 모음조화란 두 음절 이상의 단어에서 뒤에 모음이 앞모음의 영향으로 그와 가깝거나 같은 소리로 되는 언어 현상입니다. 알록달록, 양성양성, 얼룩덜룩, 음성음성, 졸졸, 양성양성, 줄줄, 음성성, 음성음성 등과 같이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이다. 중세국어에서는 아래아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랑 오랑 우가 모음조화 있어서 서로 대립하였습니다. 그치? 아래야 오 그치? 자, 그 다음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표기상 차이점. 자, 중세국어는 뭐 했다고 했죠? 이어적기. 자, 그 다음에 받침에는 주로 뭐 썼다고 했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옌니응. 그쵸? 8종성법. 그 다음에 현대국어는 무슨 적기 한다고 했죠? 끊어적기. 분철. 그래서 받침에는 27자가 쓰이는데 음절말에서 나는 소리 몇 개밖에 없다? 7개. 가느다란 물방울.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자 13쪽 갑니다. 자, 어휘상의 차이점 볼게요. 어휘상의 차이점. 자, 중세국어에서는 고유어의 비중이 현대국어보다 컸다. 중세국어에서 사용되던 고유어 중 상당수가 현대국어에서는 한자어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요즘 한자어 많이 쓰지. 자, 예를 들어 가람, 매, 온, 즈음과 같은 고유어가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한자어인 강, 산, 백, 천에 밀려 현대국어에서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도 외래어가 존재했는데 중국어에서 온 붓먹, 그 다음에 몽골어에서 온 바톨, 그 다음에 여진어에서 온 투먼 등이 그 얘기다. 또 어휘의 의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데 값이 나가다라는 의미의 중세국어 싸다가 값이 저렴하다라는 의미 현대국어 싸다로 이어진 것처럼 의미가 달라져가 있다. 그러니까 값이 싸다가 원래는 비싸다였어 원래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저렴하다 된 거야. 자, 그다음에 아래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어성특징. 첫 번째, 고유어의 비중이 현대국어보다 컸다. 그래서 가람은 강, 매는 산, 오는 백, 즈음은 천이 되고요. 그다음에 현대국어에서처럼 외래어가 존재했다. 중국에서 외래어 뭐 했다고 했죠? 붓먹. 그다음에 몽골에서 온 외래어 바톨. 그다음에 여진에서 온 외래어 투먼.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르면서 어휘의 의미가 변한다. 싸단데요. 원래 값이 나가다였다. 근데 지금은 값이 저렴하다가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이어서 볼게요. 표기법에 면쳐볼게. 자, 중세국어는 이어적기 연철했다. 말싸미. 그 다음에 근대국어는 거듭적기 님을 받침을 한 번 더 씁니다. 알겠죠? 그치? 그 다음에 현대국어는 끊어적기 밥을 이렇게 적는다. 그 다음에 의미의 발음 볼게요. 의미 확대. 자, 다리는요 사람이나 짐승의 다리였는데 지금은 무생물, 뭐 책상다리, 그치? 무생물에까지 적용을 하고요. 영감은 당상관에 해당하는 벼슬을 지낸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남자 노인을 말하고, 그 다음에 세수하다는 숨만 쉬는 동작인데 얼굴을 씻는 행위까지 말하고, 그 다음에 방석은 네모난 모양의 깔개만 지칭한다. 둥근 것까지 지칭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핵은요 열매의 씨를 보호하는 속껍데기, 그래서 사물의 중심이 되는 알맹이 원자 핵이다. 이렇게 의미가 확대됐습니다. 그 다음에 의미의 특수 볼게요. 짐승인데 원래는 유적물 전체를 말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인간을 제한 동물만 말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원래 인간도 포함해서 짐승이. 그 다음에 의미이동인데 씩씩하다, 엄하다가 굳세고 위험스럽다. 근데 엉터리는 대강 갖춰진 틀이 없음. 그 다음에 애누리는 값을 더 얹어서 부르는 일인데 지금은 값을 깎는 일이 됐다. 그치? 그래서 지금 의미가 아예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옛니은 볼게요. 연국의 비음인데 현대국어의 받침 이음과 소리 같은데 현대국어에서는 달리 초성에도 쓰였다. 그래서 옛니은은 근대국어식의 글꼴은 이음으로 변하고 음가는 종성에서만 실현이 되었습니다. 참고사 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문법상의 차이점 볼게요. 자, 중세국어에는 주격조사 이가 있었고, 자, 멀었어.
주격조사 가는 없었습니다. 알겠죠? 중세구에는 2만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는 환경에 따라 자 이응을 생략해서 2로 실현되기도 하고 아예 생략되기도 했다. 그래서 먼저 2로 할 때 그치 동그라미 초성을 씁니다. 초성 쓰는 경우 뭐가 됩니까? 앞에 자음으로 끝난 체언입니다. 자음으로 끝난 체언디. 그래서 구름이 그치 구름 플러스 그래서 앞말에 자음 미음으로 끝났으니까 뒤에 초성을 쓴 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초성 이응 안 쓴 겁니다. 그치? 뭐라고 했죠? 이나 반몸 이 뒤입니다. 이나 반몸 이 뒤. 아니죠. 이나 반몸 이외죠. 그쵸? 이나 반몸 이 외에 몸으로 끝난 체언이다. 그래서 부처 하니까 부처는 없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반몸 이나 몸 이로 끝난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 초성이 없는 이를 붙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생략은 어떤 경우? 이나 반몸 이 뒤입니다. 그렇지. 이나 반몸 이 뒤. 이나 반몸 이 뒤에요. 그래서 불희 어떻게 됩니까? 뒤에 반몸 이가 있지. 맞죠?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뒤에 아무것도 안 붙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생략. 자, 바로 갑니다. 자, 현대국어에서는 명사형음이 음이 사용되는 것과 달리 중세국어에서는 하옴, 홈은 그죠? 그쵸? 그 다음에 숨에, 숨처럼, 그치? 옴과 음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옴과 음이 아까 명사형 전성음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양성 뒤에는 옴, 음성 뒤에 쓴다고 했지, 그치? 무슨 조화? 모음 조화. 그치? 됐고요. 그 다음에 중세국어에서도 명사형음이 기가 등장하여 조금씩 사용되긴 했으나 현대국어에서처럼 그 쓰임이 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케이. 기가 있긴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사갑니다. 사. 자, 보겠습니다. 자, 중세국어에도 주체높이법, 객체높이법, 상대높이법이 있었는데 모든 경우에 선어말 어민을 사용했다는 점이 현대국어와 다르다. 자, 체크합니다. 모든 경우에 선어말 어민을 사용했다는 점이 현대국어와 다르다. 여러분 현대국어는 선어말 어미 어디에 쓰죠? 주체높이, 객체높이, 상대높이 중에서 어디 있습니까? 선어말 어미 주체높이만 쓰죠. 그렇죠? 시. 맞죠? 우리가 현대국어는 선어말 어미를 주체 높이면 써요. 그쵸? 시. 맞죠? 시가 그치? 시가 쓰이고 대신에 그치? 자 객체 높이면 뭐 씁니까? 특수어휘. 모시다, 들이다, 배다, 주다. 맞죠? 그치? 그 다음에 상대 높이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종결어미. 맞죠? 그치? 종결은 어떻게 끝나나? 그치? 가오, 하오체. 맞죠? 가, 자, 헤라체.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치? 종결어미에 따라 달라진다. 됐고요. 그 다음. 자, 다음에 이와 같이 주체 높이를 뭐 썼습니까? 시샤. 객체 높임을 삽, 잡, 잡. 상대 높임을 이 등을 썼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볼게요. 야수 목련 나려 세존 안부 붙잡고 니를 샤대 무스무라 오신이 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대어풀을 먼저 볼게요. 야수가 목련에게 세존의 안부를 여쭙고 말씀하시기를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야수간데 여러분들 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종성에 뭐 써놨어? 이응 써놨지. 맞아 그치? 얘는 소리 있다 없다?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무슨 표기다? 동급정식 한자 표기. 그래서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갖춰 표기한 거야. 알겠죠? 그치? 그래서 야수의 종성 이응은 소리가 없어요.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주격조사 뭐 썼다? 초성 이응 없는 이를 썼어요. 맞죠? 그치? 그래서 이나 반몸이 외의 몸으로 끝나는 체온이다. 그 다음에 야슈는요 야수다라라고 석가모니가 출가하기 전에 왕비입니다. 석가모니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석가모니 여러분들 알죠? 왕자였죠? 맞죠? 왕자였고 그거는 왕위를 물려받게 되는데 모르겠어요. 모든 걸 다 가지니까 아마 허무해졌나 봐. 그치? 그래서 집을 놨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왕비를 말해요. 자, 그 다음에 목련다려입니다. 목련다려. 목련에게다. 그래서 다려는 부사격 조사고요. 목련은 석가모니 10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야. 오케이?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석가모니자가 목련이야. 그치? 그래서 목련이 석가모니 안에서 지금 배우고 있고요. 목련이 야수다라한테 간 거야. 가가지고서 지금 가니까 야수다라가 아내가 석가모니 안부가 궁금하겠지. 그치? 그래서 석가모니 안부를 목련이라는 제자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야 지금. 이해될까요? 알겠습니까? 기운 내할 수 있어요. 그쵸? 얼마 남았어 진짜. 오케이. 그 다음 이어서 볼게요. 세계조언에 마찬가지입니다.
세존이야 세존 그치? 근데 뭐 썼습니까? 종성에 이응선한지 그치? 맞자 무슨 표기라고? 동우정우시 한자 표기야. 그치? 그 다음에 시옷은 뭐라고? 자 우리가 높임의 유정명사한테는 관형격 조사 뭐 쓴다고 했다? 시옷. 맞죠 그치? 그래서 세존 시옷 쓴 거야. 그 다음에 안부를 자 맞자 여린 이읒을 동우정우시 한자 표기고 네 묻잡고 자 잡 뭐라고 했죠? 객체 높임 선어미. 그래서 목적의 누구 높임입니까? 야 세존의 안부를 높인 겁니다. 세존의 안부. 세존의 안부가 높임의 대상이기 때문에 객체 높임 선어말음을 쓴 겁니다. 그치? 세존의 안부. 자 다음에 니라샤대 말씀하시기를 니라샤오대 마찬가지 두머치 적용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치? 니르다가 이르다가 되고 그 다음에 샤는 주체 높임 선어미. 그래서 주체의 누구 높입니까? 야수를 높임 야수. 야수가 말씀하신 거야.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4번에 5는 탈락이 되고 그 다음에 무슨으라는 무슨 일로야. 그래서 무슨으라 무슨은 무엇 지시대명사가 되고요. 으라는 부사파생 전미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오신이 있고는 자 오신이 있고인데 신은요 주체 높임 선어미 있죠. 누구 높일까? 주체인 누구? 목련. 목련 높이고 그 다음에 이은요 상대 높임 선어미. 자 청자의 누구다? 목련입니다. 자 목련. 네 고는 설명이문입니다. 됐죠? 오케이 이렇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 자 한 번만 더 정리해볼게. 자 아로 갑니다. 자 중세국어 현대국어는 많은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중세국어가 변화를 거듭하여 현대국어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므로 둘 사이에는 공통점이 많다. 그러므로 국어자료에 나타난 중세국어의 특징을 이해함으로써 현대국어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국어의 변화를 통찰하는 능력도 기를 수 있습니다. 자 1번에 중세국어 현대국어의 문법상 차이점 볼게요. 중세국어 주격조사가 2만 사용됐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에 따라 2로 실현되기도 하고 생략되기도 했다. 현대국어는 주격조사가 뭐가 있다? 2랑 가가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명사음이 뭐 썼습니까? 옴움이야. 명사음이 옴움. 오케이. 나는 조금만 있네요. 자 명사형 전성어미 옴이랑 맞죠?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기는 있긴 있었는데 활발하게 사용 안 됐어요. 그 다음에 현대국어는 명사형어미 음이 사용되었고 기죠. 그쵸? 명사음이 기가 활발하게 사용됩니다. 먹기 그치? 그러니까 현대국어는 맞죠? 먹기 이런 식으로 활발하게 쓴다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높임의 선어말음이 주체 높임을 실현한 선어미 시샤 객체 높임을 실현한 선어미 삽 그 다음에 거기 습이 되는데 삽이야 삽 그치 없는 삽 아래로 고치세요. 그 다음에 상대 높임을 실현한 선어미는 이이시 된다. 됐고요. 그 다음에 현대국어는 어디에만 선어말을 쓴다고요? 주체 높임에만. 알겠지 그치? 주체 높임 선어말음이 시가 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생각하고 있는데 오른쪽에 18쪽 갑니다. 18쪽. 자 좀만요. 자 지금 배운 거 다 한꺼번에 정리하는 거야. 알겠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요거 잘 들어야 돼. 아시겠죠? 오케이? 요까지만 끝낼 거니까 알겠지? 좀만 있네. 자 먼저 뭐부터 본다? 주격조사부터 볼게. 자 먼저 자 일 쓴다 그치? 자 이는 언제 쓴다고 했죠? 자 얘는 자음으로 끝나. 한 번 더 정리하는 건데 체온 일 쓴다. 그치? 그 다음에 자 초성이 없는 이다 그치? 얘는 이나 반모음 이 외의 모음으로 끝난 체온 뒤에 쓴다. 그쵸? 그 다음에 생략 어디에 이나 그치? 이렇게 된다. 됐죠? 이렇게 힘내시고 다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좀만 있네요. 그래도 어쨌든 4주 동안 듣는다고 고생했습니다. 그쵸? 뭐
뭐가 됐든 고생하셨고 선생님이 이번 주 영상도 지금 촬영하고 있으니까 링크 보내드릴게요. 보여드릴 테니까 나중에라도 뭐 필요하면 들으세요. 그쵸? 될 것 같고. 자, 그다음 볼게. 자, 알을입니다. 자, 알을 같은 경우는 뭐 뒤에 씁니까? 자음 뒤, 그치? 자음 뒤에는 알을. 목적격조사. 그 다음에 랄을 어디 쓴다? 모음 뒤입니다. 모음 뒤. 그래서 마자말. 자, 뜨들. 그치? 이런 식으로 자음 뒤에는 알을 쓰고 놀에랄. 뼈를 이런 식으로 모음 뒤에는 랄을 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리을은 선행체언이 모음으로 끝날 때 수의적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위라고 모음으로 끝난다. 그러면 리을을 쓰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거는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알을이랑 랄르만 좀 잘 기억해 놓으세요. 알겠죠? 그 다음 관역교조사입니다. 시오. 자, 먼저 언제 씁니까? 높임명사죠. 그쵸? 높임명사 뒤. 52번에 높임명사 뒤. 그래서 기왕의 집인데 기왕이 높임 대상이니까 뒤에 뭐 썼다? 시오 썼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뒤에? 무정명사 뒤. 나라 무정체언입니다. 무정명사 뒤 그치? 그 뒤에 뭐 썼다? 시오 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래야 의입니다. 어디 있을까요? 양성 모음 뒤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의는 음성 모음 뒤. 그래서 말의 양기 평칭의 유정명사다. 그치? 그 다음에 최구 마찬가지 평칭의 유정명사인데 음성이다. 최구니까. 알겠어요?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19쪽 갈게요. 자, 4번에 부사교조사 갑니다. 자, 아이랑 어이가 있는데 선행체언의 모음이 양성이면요 아이, 음성이면은 어이를 썼다. 그래서 발 아래 도솔천에 발 아래처럼 앞에 양성 아래 양성이면 양성 아이를 쓰고 도솔천처럼 앞에 음성이면 어이를 쓴다. 그렇지? 그 다음에 여의도 선행체언의 모음이 이일 때입니다. 그렇지? 이일 때. 그래서 배예. 그쵸? 그래서 지금 2로 끝났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 여의를 붙인다. 그 다음에 아래야 의랑 그 다음에 의가 있는데 특정 체언에만 연결되는 부사격조사입니다. 그래서 관역격조사 형태와 같으므로 무정체언과 연결되는 부사격조사, 유정체언과 연결되면 관역격조사. 그래서 밤에 곁이 이런 식으로 무정체언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부사격조사가 돼요. 그 다음에 와랑과는요 말음이 리을이나 모음이면은 와, 말음이 자음이면은 과를 씁니다. 그래서 달와 그래서 리을이나 모으면 와를 쓰고요. 그 다음에 말음이 뭐면은 자음이면은 과를 쓴다. 그래서 이것도 좀 어려운데 땅 과거든요. 그쵸? 근데 여기 지금 뭐가 붙었다? 히읗이 붙었어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된다? 따 화가 된 거야. 이 두 개가 출격이 돼서. 알겠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로 끝난 거야? 자음으로 끝난 거야. 알겠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를 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호격조사입니다. 닝그마. 자, 뭡니까? 높임명사 뒤입니다. 높임명사 뒤. 상의자에게 사용을 해서 높임명사 뒤입니다. 높임명사 뒤에는 하를 쓴다. 닝그마, 세손아 이런 식으로 높임명사 뒤. 그 다음에 이어는요. 상의자는 아니나 대우하여 부를 때 관세음이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랑야는 하위자나 동등한 경우. 아나나 장자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한다 라는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다음 이어서 20쪽 갑니다. 20쪽. 자, 시는요 뭐 앞에였습니까? 자음어미 앞이었지. 여러분 그래서 주의하라고 했지. 뭘 주의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계속 말할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앞에 뭐가 오는지 가지고 판단했지. 맞죠? 그치? 그런데 여기서는요 지금 뭐로 판단합니까? 뒤에 뭐가 오는지 판단해. 뒤에. 그래서 자음어미 앞이니까 뒤에 자음어미가 오면은 우리가 시를 쓴다. 그래서 가시고 가시니.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고? 뒤를 봐야 돼. 뒤에를. 자, 가시 고 있으면은 뒤에를 보라고. 뒤에를. 맞죠? 그치? 그래서 시가 온다. 자, 반면에 자 뒤에 뭐가 온다? 모음어미가 온다. 그래서 날 아샤. 그치? 융융이 날아샤. 그래서 날 아샤 아. 그래서 뒤에 모음어미가 오고
마찬가지 나라샤대도 뒤에 모음음이 오가 왔다. 그치? 아랑 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모음음이 앞에는 샤. 그치? 그 다음에 자음음이 앞에는 시. 자, 그 다음에 객체 높이. 자, 이거 좀 어렵던데. 그치? 객체 높이 선어음이. 자,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 거의 빈칸에는 기역, 비읍, 시옷, 히읗이 들어갑니다. 형태는 자 이런 게 되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앞에 어간의 끝소리, 그치? 어간의 끝소리 이게 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어미가 자음이냐 모음이냐에 따라서 삽, 순경음 삽이래요. 순경 비읍삽. 알겠죠? 그치? 그래서 거기 보면은 막 삽번을 있죠. 그쵸? 그러면은 지금 어간의 끝소리가 뭐로 끝났다? 기억으로 끝났다는 거야. 알겠죠? 그치? 그 다음에 뒤에 뭐로 시작한다 지금. 알겠죠? 그치? 그래서 이게 되는 거야. 알겠죠? 반면에 거기 여러분들 얘도 좀 어려운데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얘는 뭐냐 여러분들 이거야. 돕 플러스 이거야. 알겠죠? 그래서 지금 비읍으로 끝났어. 알겠죠? 그 다음에 뒤에 옵니까? 모음이지. 그치? 그래서 뭐 썼다 이거 쓴 거야. 이해될까요? 손 오케이? 좀 있어 끝나겠어. 좀 있네. 있어. 다 왔어. 그 다음에 자 유성음에서는 잡잡을 쓴다. 그치? 그래서 잡잡은 우리가 뭐 쓰냐면은 디귿, 티읕, 지읒, 치읒. 자 이럴 때는 우리가 뭐 쓴다? 잡. 그 다음에 이걸 쓴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치? 원리는 똑같아요. 알겠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봐 유성음 모음이나 니은, 미음, 리을 경우 그치? 그럼 우리가 뭐 쓴다? 유성음 모음이나 니은, 리을, 미음 그럼 우리가 뭐 쓴다? 요거 쓴다.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오케이.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상대 높이만 볼게요. 상대 높이 선어음이 하쇼셔츠인데요. 자 뭐 썼냐면은 이나 이스 씁니다. 이나 이. 그래서 하쇼셔츠 이나 이스 씁니다. 오케이. 그래서 평소형은 하나 이다. 의문형은 하나니 있고 이런 식으로 이나 이스 써요.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하야셔츠는 희한한 거 써놨죠. 그치? 잉. 그 다음에 시옷. 그래서 하닝다. 그 다음에 하나니까 이런 식으로 씁니다. 하야셔츠. 그 다음에 하나체는 없다. 그래서 하나다. 하나니 하나뇨. 그래서 그냥 기본형을 쓰는 거야 그냥. 알겠죠? 그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그 다음 21쪽 겁니다. 자, 의문형 오면 본사입니다. 설명의문이 있고 판정의문이 있는데 자, 설명의문부터 보면은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 그래서 의문사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실험어법은 5개통의 어미고 뇨고 보조사 고로 쓴다. 그래서 자, 얘 보니까 어미 이제 어디 있나뇨? 그치? 자, 이제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설명해야겠지. 맞죠? 그치? 그래서 어디라는 의문사가 쓰였고 뇨로 끝났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설명 의문. 그 다음에 보조사 이 어떤 광명고 마치 어떤이라는 의문사가 쓰였고 고로 끝났습니다. 알겠죠? 그치?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설명 의문문. 자, 반면 오른쪽 판정 의문문 가부 또는 긍정이나 부정의 답을 요구하는 의문문 의문사가 없다. 그래서 악의통의 의미는 여가 보조사는 가. 그래서 공덕이 하냐 적으냐 공덕이 많으냐 적으냐 네, 보조사는 이 딸이 너희 종가 그래서 이 딸이 너의 종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치? 그래서 설명이랑 판정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치? 오케이.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렇게 기억하면 더 쉬워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판정하고 그러니까 설명이랑 이제 판정이잖아. 그치? 설명이랑 판정인데 여러분 거기 잠깐 다시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5계통 고죠. 5계통의 어미 뇨고 그 다음에 고 그 다음에 판정 어미니까 아계통이지. 그치? 그래서 설명은 형태를 뭐로 기억하면 돼요? 오로 기억하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결국 뭐
고가제들 어쨌든 요 형태잖아. 맞죠, 그치? 그 다음에 얘는 무슨 형태다? 아 형태. 알겠죠, 그치? 녀, 그 다음에 가 이렇게 돼서 어차피 같은 형태다. 알겠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약간 민망하지만 설명 O 반전 가 이렇게 열어갑니다. 알겠죠? 설명 O 반전 가. 알겠죠, 그치? 오케이. 자, 다음. 자, 명사형 오미. 자, 옴과 옴이 있다고 했지, 그치? 그래서 어간의 마지막 음절이 양성 모으면은 옴을 쓰고, 그 다음에 음성 모으면 뭐 쓴다? 음을 씁니다. 그쵸? 그래서 안 좀, 그치? 우리 앞에가 양성이니까 뒤에도 옴을 썼고, 그 다음에 걸음, 앞에가 음성이니까 뒤에도 음성 썼습니다. 알겠죠? 옴 아니면 옴. 그 다음에 명사파생 정비사 볼게요. 어근의 마지막 음절이 양성이면은 아래아를 쓰고, 음성이면은 을을 쓴다. 그래서 나무 높에 나무의 높이, 그 다음에 구비에 산천의 구비에 이런 식으로 양성과 음성을 쓴다. 그 다음에 부사파생 정비사 이는요 모음자에 상관없다. 그래서 높이 나는 제비. 그래서 모음자 상관없이 그냥 쓰인다. 그쵸? 오케이. 왜 여러분 이는요 그리고 모음자 상관없어. 왜? 이는 무슨 모음이야? 이는 무슨 모음? 중성. 맞죠? 그냥 상관없어. 알겠죠? 오케이. 자, 이게다가 중성 모음이라고 써놔요. 중성 모음. 그렇죠? 중성 모음이니까 모음자는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짜 마지막 정리. 마지막. 자, 실력이 함께요. 자, 중세구의 음성 특징이다. 자, 먼저 분절음은 자음. 한번 정리해보면 예사소리, 된소리, 거는소리 세 개의 열이 확립되고 순경미의 반전음 등이 있었고, 근데 뭐가 있다고 했죠? 어두자음군. 그치? 71번은 어두자음군 써놓으면 돼요. 어두자음군. 그 다음에 한 번 더 모음 아래아가 있었고요. 에랑 에는 무슨 모음이라고 했죠? 이중모음으로 발음되었다. 그치? 3번에 모음조화가 현대국어에서보다 잘 지켜졌고, 비분절음은 음의 높낮이를 통해 단어 뜻을 분별하는 성조가 있었고, 그쵸? 그다음에 얘를 글자 왼쪽, 그치? 왼쪽에 방점을 찍어 표시했다. 그다음에 중세구의 표기성 특징 무슨 적기 한다고 했죠? 이어적기, 그치? 네, 받침하는 줄 뭐 쓴다고 했죠? 팔종성법, 기역니은, 디귿리을, 미음, 비읍, 시옷, 옌니은, 그쵸? 팔종성법, 기역니은, 디귿리을, 미음, 비읍, 시옷, 옌니은. 그 다음에 중세고의 어휘성 특징은 고유어의 비중이 현대국어보다 컸지. 그 다음에 중국어, 몽골어, 여진어에서 외래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중세국어에서 현대국어로 오면서 의미가 달라진 어휘가 있었다. 그 다음에 중세고의 문서 특징, 자, 이만 사용어 뭐? 주격조사, 그치? 주격조사는 이만 있었다. 현대국어랑 다르게. 현대국어는 가도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면사용어 뭐 썼다고 했죠? 옴. 기는 사용을 잘 안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체 높임 싫어하는 선음 발음이 시샤, 객체 높임 삽, 잡, 그 다음에 상대 높임 싫어하는 거 뭐라고 했다? 잇, 그치? 상대 높임 잇. 오케이, 마지막 23초. 자, 세종어제 훈민정음의 어제 소문에 나타난 중세고 특징. 먼저 음원 표기. 아래와 순경음 비음이 사용되었고, 그 다음에 뜻, 숨. 뭐 썼다고 했죠? 어두자음군. 그치? 어두자음군. 그 다음에 왼쪽에 점, 성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말싸움이 이어졌게 했다. 그 다음에 어린이는 어떻게 됩니까? 자, 어리석은이죠. 그쵸? 어리석은 의미였고. 어리석다. 그치? 어리석은 의미. 노미는 사람이었고, 어여삐는 불쌍하게 가엾게 의미였다. 문법 주격조사 이나 반모음 이로 뜻이 실현되었다. 그치? 그래서 백성이 바이는 바 플러스 2라고 했어요. 바 플러스 2. 그 다음에 명사형 어미죠. 그쵸? 명사형 어미로 옴을 사용했지. 명사형 어미 옴. 그 다음 용비어천가에 나타난 중세국의 특징. 자, 반침과 아래아를 사용했다. 그 다음에 성조를 표시하기 위해 방점을 사용했고, 이어적기가 표표적이었고, 그 다음에 어입니다. 하다가 많다는 뜻이죠. 그쵸? 여름은 열매란 뜻이었지. 그치? 여름 하나니 열매가 많다고 했고, 그 다음에 문법은 주체 높임 선을 못 썼다고 했죠? 시샤. 시샤샤. 샤샤샤. 그치? 그 다음에 상대 높임 선을 오미는 이. 그 다음에 주격조사 이는 사용되거나 생략. 네, 마지막 어휘의 변화 신어. 새로운 말 말합니다. 신어는 새로운 말. 자, 개념은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새롭게 생겨난 말. 발생원인은 새로운 대상이나 개념의 등장. 그 다음에 기존 언어의 의식적인 순화. 기존의 말을 좀 예쁘게 쓰다 보니까 순화하다 보니까 바뀌고요. 그
그 다음에 신어의 정착 조건을 언조행에 자주 널리 오래 사용돼야 되고 신어 등장으로 인한 언어 변화를 신어가 등장하면 같은 뜻을 가진 기존의 단어와 경쟁을 하게 되고 그 결과 경쟁에서 진 단어는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있던 단어가 지금 뭔가 소멸한가 경쟁에서 져가지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4주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4주차 과제도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그쵸? 그러니까 과제 다음 주 목요일까지 보내도 되지 않을까? 그쵸? 그래서 목요일까지 과제는 보내려고 합시다. 그래서 마무리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치?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테스트 결과 보니까 서연이랑 그 준서만 남고 나머지는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치? 그리고 선생님이 링크 계속 열어놓을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선생님 연락 잘 하시니까 혹시라도 물론 나중에 하시더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하시면은 선생님 답변을 드릴게요. 알겠죠? 어차피 선생님 인연을 맺었으니까 선생님 끝까지 책임질게. 알겠죠? 그치? 그러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케이.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어요.